싸우는 심리학 제5부 병든 세상을 번역하라. 2. 왜 사회주의인가? 노예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로 번역해도 무방하다란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회이다. 그것은 자본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사회이다. 따라서 온전한 사회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 자본주의를 청산하고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 프롬이 과거의 소비에트 사회주의 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사회주의를 유일한 대안으로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굳이 사회주의가 아니어도 자본주의를 좀 더 좋은 쪽으로 개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겠지만 과연 그것이 건전한 사회를 가능하게 해줄지는 프롬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건전한 사회는 첫째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인 사회이다. 건전한 사회에서 사람은 역사의 의식적 주체가 되고 자신의 힘의 주체로서 자기를 체험하며 그리하여 사물이나 환경의 속박으로부터 자기를 해방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사를 이끄는 힘은 자본의 운동이고 자연 발생적인 경제 법칙이다. 사람은 이 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역사의 주체도 자기 운명의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러나 건전한 사회에서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이고 개인이 자기 운명의 주체여서 사람은 종국적으로 모든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민중의 권력과 자본을 장악하고 통제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혹은 기업은 극소수에 의해 통제되므로 다수의 노동자는 임금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만 건전한 사회에서는 자본이나 기업을 다수의 노동자가 공동으로 통제하므로 그들이 자본과 기업의 주인이 된다. 한 산업체에서 일하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혹은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과 피고용자들이 더 이상 고용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그 단체를 운영하는 데 참가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면 그들은 조직의 합리성과 인간관계들의 질에 의해서 탁월함을 성취할 수 있는 일련의 과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본을 완전히 통제하려면 한두 개의 기업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전 사회의 자본, 즉 전체의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 그럴 경우 사람은 맹목적이고 무정부적인 자본의 운동, 시장의 논리, 예측 불가능한 경기 변동 등에 더 이상 농락당하지 않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프롬은 사회화된 인간, 단결한 생산자가 맹목적인 힘과 같은 자연과의 교환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며 그들 공동의 통제 밑에 둘 것을 강조했다. 건전한 사회는 둘째로 절대 다수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이다. 민중이 권력과 자본을 장악한다는 것은 곧 사람이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므로 절대 다수의 정신 건강은 크게 호전된다. 그리하여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불합리한 전도 현상은 바로잡히게 될 것이다. 건전한 사회는 존엄한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과 선진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중을 고립감, 무력감, 권태감 등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이를 위해서는 허울뿐인 형식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음과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리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보다 새로운 민주주의의 원리, 곧 어떠한 사람도 기아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가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어떤 사람도 실업이나 기아의 공포로 말미암아 예속되거나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리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사회는 모두의 의식주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 즉 사람들이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려하는 사회이다. 개개인이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 혹은 인간 본성을 최고조로 발전시키는 것을 프롬은 개성화라고 명명했다. 개성화에 관한 그의 이론은 자칫 개인주의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그의 이론을 비추어 보면 개성화란 모든 사람을 최고로 발전된 사회적 존재로 만들자는 주장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프롬의 주장은 개성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존엄 있는 생활을 위해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이 위협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안전이 보장이 되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의로우며 각자가 사회에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회일 때 삶에 대한 사랑은 가장 원활하게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요소는 특히 중요하다.
만약 안정과 정의가 보장된 사회일지라도 개개인의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장려받지 못한다면 삶에 대한 사랑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을 개성화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전한 사회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사회 개조에 성공하더라도 정신 개조에 실패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권력에 의존하거나 대세만 추종하려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를 건전한 사회라고는 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개성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 그리고 이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프롬은 건전한 사회를 삶에 대한 사랑을 촉진하는 사회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건전한 사회는 셋째로 지속 가능한 사회이다. 인간 본성에 철저히 부합하고 인간 본성을 더 잘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는 지속 가능하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로 지속 불가능한 사회이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회적이고 사랑할 줄 아는 본성이 그의 사회적 존재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사회적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방식으로 사회가 조직되어야 한다. 사랑만이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면 상대적으로나마 사랑의 발달을 배제하는 사회는 인간성의 기본적 필연성과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가 결국은 멸망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건전한 사회는 사랑의 욕구를 비롯한 인간 본성을 가장 중시하므로 사회의 발전이 사람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선순환의 사회이다. 구체적으로 프롬은 건전한 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사람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인 사회. 인간이 모든 일의 중심이고 모든 정치, 경제적 활동은 인간의 성장이라는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도 남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예외 없이 항상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된다. 2.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사회. 인간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품으로 간주되고 기회주의나 무원칙한 행동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탐욕, 착취욕, 소유욕, 나르시시즘 등은 강자의 위신을 높이거나 물질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없다. 3.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 사회 문제에 관련하는 것이 곧 개인 문제에 관련하는 것이므로 동료와의 관계가 개인적 측면에서의 관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단결을 증진하고 사회 구성원이 서로 사랑하도록 허용할 뿐 아니라 사랑하도록 장려한다. 4. 모든 사람이 개성화된 사회, 즉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된 사회. 건전한 사회는 인간이 자신의 생활의 주인임과 동시에 사회생활에 능동적이며 책임감을 가진 참여자가 되는 사회이다. 5. 집단적이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건전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서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장하며 이성의 개발을 촉진시켜 집단적인 예술이나 의식을 통해 인간의 내면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건전한 사회는 정치혁명이 성공한 다음에도 자연개조, 사회개조, 정신개조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동시적인 변혁을 줄기차게 추진해야만 건설 가능하다. 생산력의 발전, 민중 정권의 공고화와 발전, 만인의 개성화가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한 분야에서만 변혁이 성공하고 나머지 부분이 정체한다면 건전한 사회를 건설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감정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그의 사고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사회경제적 관계에서나 실제 생활에서 부자유로울 때에는 감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통합적인 진보는 한 발자국에 지나지 않더라도 고립된 하나의 영역에서 100걸음을 나아가는 것보다 인류의 진보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오래 지속된다. 수천 년에 걸친 고립된 진보의 실패에서 인간은 보다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가? 프롬은 1977년 6월 이탈리아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한 인본주의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롬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프로이트주의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았다. 그는 프로이트에 대해 항상 학자적인 애정과 존경을 표했지만 주로 개인의 해방에만 관심이 있었던 프로이트보다는 인류의 해방을 추구했던 마르크스를 훨씬 더 높이 평가했다.
마르크스는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인물이며 프로이트는 그 점에서 비교가 되지 않음을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상가 마르크스는 프로이트보다 훨씬 큰 깊이와 넓이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프롬의 언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프롬은 인간 해방이라는 마르크스의 숭고한 이상에 적극 찬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학을 무기 삼아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평생 동안 본투했던 심리학자이다. 그는 정신분석학을 활용해 마르크스주의의 결함이나 빈틈을 메움으로써 그것을 완성하고자 했다. 그러나 프로이트주의의 오류를 철저히 청산하지 못한 까닭에 프롬의 이론 역시 한계를 갖게 되었다. 비록 프롬의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을 배신한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향한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인본주의적 사회주의에 관한 그의 이론은 참으로 탁월하다. 나는 그의 이론을 참고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미래의 청사진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즉 인류의 이상사회는 프롬의 사회주의 이론의 성과를 계승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없이는 혼란과 실패를 면치 못할 거라는 말이다. 현대 자본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오늘, 프롬의 사회주의에 관한 견해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은 1917년에 발발한 러시아 혁명이다. 이후 사회주의는 러시아에 인접한 동구 유럽, 나아가 전 세계적 범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그러나 구소련은 1991년에 공식적으로 멸망했고 구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던 동구권도 차례로 붕괴되었다. 구소련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던 것일까? 사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에 관한 포괄적인 그림만을 그렸을 뿐 사회주의 혁명 이론이나 건설 이론에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러시아의 혁명가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은 마르크스주의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사회주의 혁명 이론을 완성함으로써 러시아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지만 사회주의 건설 이론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마르크스에서 레닌에 이르는 초기의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에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커다란 약점이었다. 사회주의 건설 이론의 부재는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들에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과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특히 구소련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혁명이란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혁명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그것이 사람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어서였다. 즉 그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정신적으로 학살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를 끝장내려 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핵심 논의는 부의 불공정한 분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고 소외되며 의미 없는 것으로 노동을 왜곡시키고 따라서 인간을 불구적 괴물로 변형시킨다는 데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불구화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의 폐지와 국유화 자체가 사회주의의 목표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데 실패한 사회주의자들은 사적 소유 폐지를 위한 정치혁명의 성공에만 집착했다. 심지어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만이 아니라 모든 사유재산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여성을 공유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주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프롬은 마르크스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에 입각해 구소련의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구소련의 사회주의는 물질주의적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프롬에 의하면 구소련의 공산주의와 서구의 개량된 사회주의 손에서 마르크스 사상은 만인을 위해 부를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물질주의로 완전히 왜곡되었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자와 그들과 철저히 대립하는 소련 안팎의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를 최대한의 소비와 최대한의 기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히 경제적인 개념으로 변모시켰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부르주아적인 물질주의의 개념 아래 세워졌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소비에트 더하기 전기화는 공산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제시했다. 즉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미 소비에트 정권은 건설되었으니 생산력의 발전을 상징하는 전기화만 추진하면 이상사회인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생산력 발전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레닌이 사망한 이후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진영에서 구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떠받들리게 되자 교만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결 속에서
구소련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적을 닮아가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물질주의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프롬은 사회주의가 성공하여 힘을 얻음에 따라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는 그 적대적인 자본주의의 정신에 굴복했다고 평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 소수만 배부른 돼지가 아닌 만인이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한 구소련의 지도자 후르쇼프는 자본주의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자본주의가 소수자에게만 주는 소비의 즐거움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다. 구소련 지도층의 이런 천박한 인식은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졌고 마침내 그가 미국의 슈퍼마켓에 쌓여있는 상품들을 가리키며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떠벌렸을 때 구소련은 종말을 고했다. 물질주의에 투항했다는 점에서는 서구의 사회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미래에 보편화된 부르주아 남녀를 이상으로 하는 운동이 되었다. 누구나 다 부와 안락을 달성하면 그 결과로서 누구나 다 무제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무한한 생산, 절대적인 자유, 무제한의 행복, 이 세 가지가 진보라는 새로운 종교의 핵을 형성하고 새로운 진보된 지상 도시가 하나님의 하늘 도시를 대체하게 되었다. 프롬은 구소련의 지도자들 그리고 서구의 사회주의자들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복지국가라는 원리가 사회주의 사회의 기준으로서 충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종류의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원리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소수, 다수라는 차이만 있을 뿐 사람은 배부른 돼지가 되면 행복하다고 믿었다는 점에서 구소련과 서구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에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물질주의를 추구하고 장려하는 사회는 이기적인 탐욕과 쾌락주의를 만연시켜 사람을 비인간화한다. 이런 사회에서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을 것이므로 물질주의적 목표는 영원히 달성할 수가 없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 역시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 속에서 미국의 슈퍼마켓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자본주의를 하는 게 낫잖아 라는 흐름이 형성되어 사회주의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항상 배부른 돼지를 부러워하기 마련이다. 둘째, 구소련의 사회주의는 정신개조를 경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은 암묵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이 될 거라고 믿었다.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사회주의적 인간들에 의해 사회주의가 지켜지고 발전하리라고 막연히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매우 무지할 뿐만 아니라 순진한 발상이었다. 많은 정치적 혁명가가 믿고 있는 것, 새로운 사회가 일단 확립되면 이로써 반자동으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다. 바로 새로운 엘리트 또한 옛 엘리트와 같은 성격의 동기로 움직였으므로 혁명이 낳은 새로운 사회 정치적 제도 속에 옛 사회의 여러 조건을 되살려 놓으란 점이다. 놓으리란 점이다. 만일 환경이 바뀌는 데에 따라 인간 심리가 금방금방 바뀐다면 심리학자들은 환경을 바꿈으로써 모든 정신장애를 치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인간 심리가 한번 공고하게 형성되면 잘 변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심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잘 변하지 않는 것, 학대당했던 사람이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 나아가 노예의 처지에 해방되더라도 노예의식이 한동안 지속되는 것 등은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사회주의적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권위주의적, 대세추종적, 쾌락지향적, 시장지향적 성격 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으므로 각종 자본주의 사회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사회의 지도층이 여전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신봉한다면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한층 더 어려워진다. 따라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는 대중적인 정신혁명이 필수이고 그것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도 계속 강화, 발전되어야 한다.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전진은 끝이 없는 것이므로 정신혁명도 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구소련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 공동사회로 개조하는 데 있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조건이라는 마르크스 개념이다. 이 같은 오류의 밑바닥에는 인간에 대한 마르크스의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또 합리적인 심상이 깔려있다.
마르크스도 착취로부터의 해방은 자동적으로 자유롭고 협동적인 인간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소련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들은 모두 해왔다. 소유권의 법적 변화와 계획 경제가 그들이 바랐던 사회적, 인간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한 점에 잘못이 있었다. 자본주의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동물 조련법을 이용해 민중을 고된 노동으로 내몰아야만 유지되고 발전한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프롬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성화된 사람들의 자각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기본 동력은 개성화된 민중,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된 민중의 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소련의 지도자들은 만인을 개성화시키기 위해서, 즉 정신개조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신개조를 등한시했고 그 결과 생산성이 점차 하락하자 물질적 자극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와 동일한 동기부여 방식을 사용했다. 이런 점에서 구소련의 멸망은 근본적으로 구소련 지도층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즉 다수의 민중이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제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제도에서도 우미는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없고 제 아무리 좋은 경제 제도에서도 우미는 노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사회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중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필수적이므로 자연개조, 사회개조, 정신개조, 문화개조 등을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프롬은 이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각 분야에서 동시에 변화가 일어날 때라야만 진보가 있을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분야에 국한된 진보는 모든 분야의 진보를 파괴한다. 만일 사회주의가 불가피하게 한 분야의 진보만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무엇보다 정신혁명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역시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주저앉거나 나라가 망해도 사람만 죽지 않으면 경제를 다시 살리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장은 사회주의가 시련을 겪더라도 사람만 죽지 않으면 사회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다. 반대로 그 어떤 사회주의일지라도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물질을 중시한다면 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프롬의 말을 빌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사회주의란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우선시하는 체제여야 한다.